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스입니다. 어느새 저녁 시간이 다가왔네요. 한번 저녁 시간에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트럼프 때문에 저는 말 그대로 스트레스 장난 아니죠. 자꾸 주가를 가지고 계속 악용을 하는 것 같아요. 떨어뜨리면서 일부러 고의적이죠. 고의적으로 떨어뜨립니다. 진짜 이런 개또라이 처음 봤어요. 진짜.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솔직히 저도. 완전 개또라이죠. 이런 자를 참 그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뽑아준 미국인들이 참 바보 같습니다. 어리석은 것 같아요. 결국은 미국 주식장 개판 만들고 미국의 자산가치 폭락시키고 그것도 좋다고 트럼프를 옹호하고 치켜세우는 그런 미국인들 보면 참 한심하기 짝이 없죠. 이런 자는 빨리 탄핵을 시켜야 하는 게 우선순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 문제가 많네요. 그래도 미국이라고 하면은 경제 대국이고 대장 아닙니까? 대장. 대장 리더 아니야, 리더. 전 세계의 그 리더 국가라면은 좀 품위 있게 해야죠. 품위 있게 젠틀하게 신사답게 해야 하는데 이거는 완전 뭐 동맹도 없어. 그동안 그 동맹 관계를 구축해온 시스템을 한 방에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만간 뭐 탄핵을 맞든지 총을 맞든지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미국인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나중에는 보세요. 어떻게 될지는 한번 봅시다. 근데 이놈이 한가롭게 골프를 치고 있더라고. 기사를 보니까. 참, 골 때립니다. 왜 이렇게 노망이 들은 건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미국인들, 우리 미국 정치인들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응? 대한민국도, 잘못하면은 탄핵시키는 나라인데, 미국은 우리보다 낫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지켜봐야죠. 진짜 수준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일단 이 관세 폭탄을 날렸습니다. 날려가지고 하여튼 삼성전자의 그 스마트폰 사업에는 또 결국은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관세 46%를 적용해서 지금 어디야? 베트남이죠. 베트남에서 주로 북미향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있는데 베트남도 지금 초비상이다. 하필이면 또 베트남에 삼성전자 공장이 있어요. LG전자도.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지만 삼성과 LG전자의 북미향 가정 생산 기준은 이번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멕시코에 몰려서 한숨을 돌렸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변동폭이 커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하는데 어깨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이 상호 관세를 놓고 촉각을 세웁니다. 삼성전자가 북미로 수출하는 갤럭시 스마트폰은 베트남과 브라질에서 생산을 하죠. 특히 베트남 생산 물량이 북미향 그 스마트폰의 대다수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업계에선 삼성의 전체 스마트폰 생산량 중에 40에서 50%는 베트남, 20에서 30%는 인도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나머지 물량은 인도네시아, 한국, 브라질 등에서 생산이 되는 거죠. 이 트럼프는 베트남의 상호관세 46%를 적용한다고 했어요. 이 베트남이 자국에 대해서 사실상 90%의 관세나 다름없는 무역 장벽을 세워두고 있다는 이유인데 다만 관세 발표 이후로 업계 안팎에서는 각국 대미 수출액 대비 흑자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그 산출한 엉터리 관세다 이런 지적이 현재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 S 시리즈랑 이 보급형 중저가 제품군이죠. 갤럭시 A 시리즈 판매 비중이 좀 큽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폰과 비교했을 때 가격 경쟁력 면에서 앞서 있는데 연간 출하량 기준 점유율은 20% 초중반대에 머물러 있더라. 관세 적용 이후 점유율만 유지해도 선방한 것이란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애플도 중국에서 아이폰 전체 물량 중 90%를 생산하는 만큼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기존에 부과된 20%에 더해서 상호관세 34%가 추가되다 보니 총 54%의 관세 폭탄을 안았습니다. 가격의 자체가 높은 아이폰이 현재보다 더 비싼 값이 될 경우
판매량 변동이 불가피하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지만 일각에서 애플이 미국에 향후 4년간 AI 분야에만 5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협상카드로 내세워서 이 관세 면제를 끌어낼 수 있다는 그런 전망도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트럼프는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외국 기업을 우호적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뭔 우호적으로 보면 뭐해? 현대 보세요. 현대차 31조 투자하겠다는데 뭐 면세 면제해주겠다. 면세가 아니지 하여튼 뭐 도움을 주겠다는데 결국 도움도 안 주잖아요. 뒤통수 그냥 그대로 후려갈깁니다. 정의선 회장도 좀 당황했을 거예요, 지금. 이 뭔가 미국에 공장을 세우면은 최소한 그 기업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혜택을 줘야 하는데 없어. 없습니다. 결국은 트럼프한테 먼저 가면 안 돼. 이게 호구짓 당하는 거야, 완전. 천천히 가도 되는데 왜 현대차는 저렇게 미리 성급하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 인간은 먼저 다서면 안 된다. 호구당한다. 호구짓 당합니다.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면서도 애플은 이를 면제받았고, 다만 트럼프는 최근에 애플의 관세를 면제하는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애플 죽이겠다는 거겠지. 자기 나라 기업 죽이겠다는 거야. 하여튼 비교적 관세가 적게 부과되는 브라질로 생산 물량을 옮기는 방안도 있던데, 미국 정부는 이날 브라질에 관세 10% 적용합니다. 대미 수출 물량을 한국이나 브라질 등 비교적 관세가 낮은 나라로 돌릴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의 700조 투자를 발표한 애플이 아이폰 관세와 관련해서 요구를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 한국산만 관세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하겠죠. 이번 관세는 미국 내 스마트폰 생산 기지를 구축하라는 압박으로 이어지는데, 일단은 지난 12일 낸 보고서 보니까 트럼프 일기 당시 애플에 대한 관세가 면제된 점, 트럼프 정부 정책 기조가 자국 기업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점 감안하면은 애플에 대한 관세 부과 영향이 낮아질 수도 있다. 향후 미국 기업의 수혜적인 관세 정책이 시행되면 한국 기업의 생산지 이전 압력이 높아질 거다. 이렇게 내다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가전 분야는 관세 폭탄의 직접적 영향권이 있고요. 밖에 있고요. 삼성과 LG가 트럼프 일기 행정부가 세탁기 등에 대해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했을 그 당시에 미국 내 생산기지를 구축했죠. 삼성은 사우스캐롤라이나, LG는 테네시에 둥지를 틀었는데 특히 LG는 22년 9월 테네시 공장이 건조기 생산 라인을 신설했고 23년 상반기는 세탁건조 일체형 라인도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북미양 냉장고하고 TV는 삼성과 LG전자 모두 멕시코 생산기지에서 물량을 대는데 삼성은 베트남에서 일부 북미양 TV를 생산하는 것을 알려졌지만 멕시코 비중이 대다수더라. 이게 삼성전자의 경우 멕시코 티juana 공장과 케라타 공장에서 각각 TV랑 냉장고 세탁기 생산하더라고요. LG는 멕시코 레이노사에서 TV를, 몬테레이에서 냉장고 오븐, 라모스에서 전자제품 생산한답니다. 멕시코, 캐나다는 이번 상호관세 발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장은 영향권 밖에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는데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것 같아요. LG전자는 생산지별 제조 원가 경쟁력을 고려해서 스윙 생산 체제 기반의 최적의 생산지 운영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물론 트럼프의 그간 행보를 고려하면 관세 적용 폭부터 정책 기조 등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할 상황인 만큼 이 불확실성을 완전히 털어내지 못한 처지라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미국의 프리미엄 가전 시장 규모를 감안하면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 지위 하락은 한국의 가전기업의 사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고, 트럼프 일기 세탁기의 그 세이프가드와 사례와 같이 정책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고 생산지 이전 이후로 중장기적으로 시장 지위가 제고되면 부정적 영향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시고 또 다음 시간에 봬요.